얘들아 안녕. 수능 특강 22강 1번, 2번, 3번 우리 저번 쌤 한번 몸이 안 좋아서 수업 못했던 부분 온라인 보강 시작해 볼게. 지금 요거 페이지로는 페이지 132쪽이고 132쪽 1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해볼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필기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면은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2045년 정도 되면은 이 인구가 90억 명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인구들도 종이 생산량이 자꾸 늘고 있는데 인구가 2045년에 이렇게 90억 명까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이 종이 생산량 대비 한 30% 정도는 더 생산해야 될 거야 라는 예상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but 우리는 무한정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limited, 한정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어? 한정된 땅과 한정된 나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나무에서 펄프를 생산하고 펄프로 종이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야 우리 이제 재활용 잘 해야 돼 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뭐 안 하면 리사이클 하면 우리가 만약에 재활용 안 해버리면 우리는 공급할 종이들이 없고 미래에 예측되는 미래에 요구되는 이런 수요에도 만족시킬 수가 미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해. 우리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종이의 양이 한 4억 톤 정도라고 해. 여기서는 400 million이라고 얘기를 하지. 어쨌든 4억 톤 정도가 필요한데 4억이 이만큼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그냥 2억 톤의 종이를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활용하다 보면 100%다 살릴 수는 없겠지. 그래서 2억 톤을 재활용하면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1.6억 톤 정도의 재생용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리사이클 무엇을 했을 때 재활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1.6억 톤이야. 뭐 한 이만큼 되겠지. 1.6억 톤 정도를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4억 톤에서 1.6억 톤을 제외한 2.4억 톤만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 요거는 독해하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아주 독해하면서 설명을 할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4억 톤 중에 1.6억 톤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 거? 리사이클, 재활용을 통해서 얻어진 거. 그럼 나머지 여기 2억 4천 톤 더하기 할 수 있죠. 2.4억 더하기 1.6억은 4억. 얘네는 무엇으로 얻어지는데? 그냥 펄프로, 그냥 생나무로 만든 거. 그래서 이 리사이클을 안 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 부분은 날아가는 거니까 재활용 안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2.4억밖에 안 돼. 그러면 4억 톤에 비해서 너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리사이클 해야 해라는 글이야. 이제 독해 한번 해볼게. 자, today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날 today we are using some 400 million plus tons of paper. 우리가 종이를 엄청 많이 쓰는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 보면은 million 100만이야.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해서 4억 톤인데 사실 이거를 실제 우리가 수능에서 이런 큰 숫자를 만났을 때는 그냥 많은 양 400 million이라고 그냥 400 million이라고 보면 되지 굳이 4억까지 안 찾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톤 플러스 알파 정도로 쓰고 있어. 언제? per annum 하면은 어떤 1년 한 해를 나타내는 좀 3학년 표현이죠. 1년에 global population 전 세계 인구. 근데 그 인구가 어때? 한 70억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가 1년에 이만큼 400억 톤 정도 쓰고 있대. 그러나 if we look at the anticipated population figure 우리가 한번 보자면 뭐 보는데 예상되는 인구의 양을 한번 보자면 언제? 2045년에. 이때 인구는 어떻대?
지금 7 billion이 아니고 9 billion. 인류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버렸지.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수식어 그냥 묶어주고 딱 이것만 보더라도 just on that basis alone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인구 숫자가 70억에서 90억으로 느는 거 그리고 지금 인구가 4억 톤 정도 쓰는 거 이걸로만 근거해서 보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종이 생산량은 will need to increase 늘어나야겠지.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데 30% 정도 늘어나야 될 거야 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우리 인구들이 얼마나 많이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On top of that 이 표현은 하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On top of that 이것은 거기에 더해서 게다가 뭐뭐뿐만 아니라 한번 쓸까? 뭐뭐뿐만 아니라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뿐만 아니라 또는 거기에 더해서 on top of that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치사고 묶어주면 되겠지. Within our current population 여기까지. 지금 현재 인구 안에서만 봐도 not everybody가 주어가 돼. 모든 사람들이 is able to. 근데 여기에 지금 not에 이렇게 부정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서술어에다 넣어서 해석해주면 되겠지. Everybody is not able to로 해석하면 될 거야.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어. 뭐 할 수 없는데 OR에 걸려서 이제 계속해서 병렬 구조 나올 거야. 뭔데? 모든 사람이 이걸 할 순 없대. 첫 번째 이게 뭐야? Get a newspaper or has a book to read. 모든 사람이 신문을 가져갈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읽을 책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은 또 뭐 할 수 없는데 enough exercise book 여기서 말하는 exercise book 교과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To write on at school 학교에서 내가 쓸 무엇이 교과서도 충분하지 않아. 이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 문장은 as로 시작하는 절 있고 그 절이 어디서 끊기나? 여기서 끊기지. as 뜻은 뭐뭐함에 따라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제대로 종이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the demand 하면 요구지. 종이에 대한 요구는 also increase 늘어날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때? We have a limited land and a limited number of trees. 우리는 땅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나무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if we don't recycle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면 재활용하지 않는다면 we will not be able to supply 공급하다지. 공급할 수 없을 거야. 무엇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4억 톤의 종이를 공급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뭐도 못하는데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supply 공급하다 및 만족시키다. 만나다 아니에요. 무엇을 만족시켜? The demand 어떤 요구 또는 수요. 이 늘어나고 있는 인구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remember로 시작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스피커의 보이스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remember로 바로 시작한 거 보면은 동사로 바로 시작했지 서술어로. 그래서 얘는 명령문이지. 근데 진짜 명령할 뿐만 아니라 권유나 뭔가를 촉구할 때도 이렇게 명령문을 씁니다. 그다음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은 of course는 넘겨버리고 remember that 그래서 대절을 꼭 기억해. 그럼 대절을 한번 잘 보아 봅시다. 여기서 실제 주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about부터 시작해요. 이때 about은 약 또는 대략 200억 톤의 폐지 waste paper 이미 우리가 썼던 거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폐지가 사용이 된대. 200억 톤의 폐지가 사용이 된대. 무엇에? Used in
its manufacturing, 그것의 manufacturing, 제조에. 자, 그럼 그거는 뭐냐면 그 위에 얘기한 약 4억 톤의 종이를 얘기해. 자, 다시 한번 문장 구조 먼저 체크했으니 한번 볼게. 자, 지금 주어 서술어가 waste paper is used로 됐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는 주어가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전치사구가 길게 나와. 여기 today까지. 자, 우리가 1년에 400억 톤 정도 쓰는데 we use today. 오늘날 1년에 400억 톤 정도를 쓰는데 그 사용량 안을 한번 봤더니 한 200억 톤 정도의 폐지들이 그 4억 톤의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더라. 그 일부 그 전체의 어느 파트는 폐지가 재활용된 종이이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쌤이 그려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봅시다. 우리가 today, 오늘날 4억 톤 정도를 1년에 쓴단 말이지. 근데 이 4억 톤 전체 중에서 폐지를 들여서 재활용된 종이가 이 4억 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종이가 다 새 종이가 아니라는 얘기야. 재생지도 이 4억 톤의 어떤 부분은 차지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할 건데 재생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한 2억 톤 정도의 폐지는 생성할 수 있대. 한 2억 톤 정도 집어넣으면 대략 몇 톤이 나와? 1.6억 톤 정도의 재생지가 나오는 거야. 아까 옆에 썼던 거 2억 톤 정도의 폐지를 인풋 집어넣으면 재활용을 하면 아웃풋 뭐가 나온다고? 1.6억 톤 정도의 재생지가 나온다고. 2억 톤 넣는다고 2억 톤 안 나오겠죠. 막 다 찢어진 거, 오염된 거 이런 거 다 빼면은 2억 톤 폐지 집어넣으면 한 1.6억 톤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방금 여기서 했어. 다시 보면 200 million tons of waste paper generate roughly 하면 대략 1.6억 톤 정도의 recycled paper를 만들어내네. 그래서 이 사람 하고 싶은 말 therefore 따라서 우리가 뭐 안 하면 if we didn't recycle 우리가 재활용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we only have 2.4억 톤만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에 시달리게 되겠어? 부족에 시달리게 되겠지. shortfall 우리는 부족에 시달리게 되거나 종이가 부족하거나 we would have to use more pulp 제한된 땅, 제한된 나무에서 나무를 더 베가지고 그 펄프를 더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건 쌤이 노파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위딘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쌤 400톤 중에 200톤이 폐지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1년에 그냥 4억 톤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200억 톤 집어넣으면 1.6억 톤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가 재생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1.6억 톤 정도가 재생지면 이거 리사이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만큼. 근데 우리가 뭐 안 하면 우리가 리사이클드 안 하면 우리는 나머지 이 조각을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안 해버리면 나머지 4억 톤 중에 240톤 240톤이 아니고 2.4억 톤만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죠. 전체 글 한 번 더 보면서 체크해 보면 되겠죠. 답은 뭡니까? 주제 5번이 되겠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urgency, 긴급성 뭐하는 to recycle paper 종이를 재활용해야만 하는 긴급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데 in preparation for future population growth 미래 인구가 70억에서 90억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대한 준비로서 뭐가 된다고? 종이를 재활용해야 하는 긴급성이 더 growing 커져가고 있다는 게 주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 이번 1번 지문 마무리하고 2번 지문 넘어갈게요. 자, 수능 특강 22강의 2번입니다. 페이지는 133쪽. 페이지 133쪽.
자, 요거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건 많이 없어서 하면서 계속 보면 될 것 같아. 독해하면서.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For years, 수년간, companies and countries, 주어, 회사나 어떤 국가들은 take의 과거형 took가 나와 있는데 얘가 좀 쪼개져 있어. took랑 뒤에 for granted 묶어서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여기 가운데 있는 목적어를 당연하게 여겼겠지. 자, 회사들이나 나라들이 당연하게 여겼어. 그들의 이런 희귀한 메탈, 희귀한 금속들의 supply line, 공급 라인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네. 그 다음,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컴마니까 옆에 보면 unaware 형용사 바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being이 생략됐겠지. 앞에 수식을 해줄 겁니다. 무엇을 수식하겠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알지 못한 채 be aware of 하면 아는 거 unaware of 하면 모르는 거 그들의 무엇을 몰랐어? material, makeup 메이크업이 뭡니까?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들의 무엇을 제품의 material 어떤 물질의 제품의 구성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들의 product 제품의 material makeup 재료 구성을 물질 구성을 알지 못하니까 희귀금속 라인이 있어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야.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이런 얘들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내용이 글에 나오면 뒤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기되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뒷부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프로덕트, 어떤 제품의 물질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희귀 금속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공급망에 공급 라인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가 2011년이 돼서야 Congress, 미국 의회를 얘기하죠. 미국 의회가 force, 이제 강제하기 시작했어. 무엇을 누구 보고 뭐 하라고 US military 보고 to research 이 사람들 보고 야 너네 이제 연구 좀 해라고 막 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its supply chains 공급망에 대해서 야 이렇게 희귀 금속들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 거야? 공급망에 대해서 너네 좀 알아봐라고 강제하기 시작했지. 왜 강제하기 시작했을까? 뒤에 because 나와. The Pentagon was having difficulty. 펜타곤 어딥니까? 미국 국방부지. 미국 국방부가 was having difficulty. 뭔가 마이너스 상황이야. 어려움을 겪고 있네. have difficulty ing 하면 ing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다. 무엇에 어려움을 겪었나? determining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야. 그러면 무엇을 결정하는지 determine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목적어 같은데 목적어에 해당할 수 있는 문법적 구조인지 봅시다. 우리 지금 어법 문제 하고 있으니까 which advanced metals in need까지 여기 전체 which advanced metal까지가 한 덩어리겠네.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이거 간단하게 하면은 의문사 주어 서술어 이런 거 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너네 간접 의문문이요 라고 대답은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거 뭐뭐한지 이거는 명사형 어미죠. 이 커다란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로 취급이 돼. 그래서 다시 펜타곤은 어려움을 겪었어 결정하는데 무엇을 결정하는데 어떤 첨단 금속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이때 which는 뭔 관계사 이런 거 아니고 which advanced metals까지 다 묶는 의분사로 나왔죠. 1번은 어법상 옳으니까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고 갈까? 첫 번째 보니까 as로 시작해. as로 시작하는데 뒤에 as the materials 어떠한 물질이 재료가 그 재료는 어떤 재료인데 수식되겠지. that make a product component 무엇을 구성하는 재료?
제품의 어떤 component 부분, 제품의 어떤 부분을 구성하는 재료가 have become more varied and complex. 뭐함에 따라서 점점 더 varied, 다양해지고 complex, 복잡해짐에 따라. 왜 따라라고 해석합니까? 이때 as 접속사로 뭐뭐에 따라. 그러면 다시 주어가 materials 나오고 재료가 어떻게 됐는데 더 다양하고 컴플렉스해짐에 따라. 그럼 여기 서술어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as 절이 끝나면 진짜 주절은 뭐야? Those.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who rely on sophisticated hardware.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sophisticated 정교한이라고 정교한 하드 해석하면 좋겠죠. 정교한 하드웨어에 rely on 의존하는 사람들은 can no longer 더 이상 뭐 할 수 없었어? 더 이상 afford to remain 남아 있을 수 없었어. 어떻게? in the dark 어둠 속에 남아 있을 수 없었어.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지? unaware of에 반대되는 표현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이제 점점 뭐가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어둠 속에 남아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는 더 이상 불가능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다시 접속사가 있으니까 주어 서술어가 두 쌍이 나와야겠지. 그 다음 materials가 have become이 서술어. 그 다음에서는 those는 can no longer afford 하고 서술어 나와야 되는데 이번의 형태가 어때?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to가 붙어가지고 서술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to가 없어졌어야 돼. 조금 어려웠지? 자 이제 3번가 이제 문장이 하나 더 있구나. 한번 보고 갑시다. Now 그래서 corporate and government 지금 똑같은 표현 살짝 바꿔서 쓴 거 알겠나? companies and countries를 corporate and government 어떤 기업과 정부들은 그 정부의 리더들은 이제 뭐 하고 있어? 깨닫고 있지. 깨닫는 중이야. 무엇을 깨닫는데? 아까 우리 위에서 1번에서 봤던 간접의문문 한 번 더 나와.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의문사가 커다랗게 하나 나오고 무엇이 어떻게 그 희귀한 금속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해석돼야 돼. 여기도 문제가 없어. 얼마나 중요한지 드디어 이제 깨닫고 있대. 그 다음 문장은 단어를 좀 볼까? secure 이 자체는 수능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지. secure 무언가를 확보하다, 지켜내다, 확보하다. 너무 연하게 나오네. 확보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파크가 뛰다라고 우리 얘기하지. 스파크가 뛰는 거는 동사로 촉발시키다. 이런 게 일어나게끔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하나 봐줘야 될 단어는 periodic tabl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주석에도 없더라고요. periodic table 우리 수헬립의 봉탄질산 막 이렇게 외웠던 원소 주기율표를 얘기해. 그래서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조금 문학적, 좀 비유적으로 쓰였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Indeed, 실제로 effort,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 To secure rare metals 하면 희귀한 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까지. 그럼 서술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촉발시켜 왔네. 무엇을? 전쟁을. 근데 그 전쟁은 무엇을 둘러싼 전쟁이야? 원소 주기율표를 둘러싼 전쟁을 촉발시켜 왔다. 이런 말은 더 희귀한 금속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기율표에 등장한 다양한 그 금속들 중에 희귀 금속을 둘러싼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다. 이 전쟁도 좀 문학적, 비유적 표현이겠지.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걸 부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지,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는지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는 병렬 구조가 있어서 선생님이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보면은 인 전치사구가 3개가 나와요. 인으로 시작한 전치사구 A가 여기, 그 다음은 in, B,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 있습니까? and에 걸려서 C.
이렇게 많은 곳에서 in 어디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주어 서술어는 이 new policies and 그 뒷부분부터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쌤 노란색으로 친 병렬 구조부터 일단 해석해 봅시다. 자, offices from 도쿄 to 워싱턴. 도쿄에서 워싱턴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도 그 다음엔 in research and development labs. 어떤 연구하고 개발하는 실험실 어디서? Cambridge, Massachusetts to Baotou, China.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매사추세츠에서부터 차이나까지에 있는 그러한 실험실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도 in strategic command center the world over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전략적 센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엔드에 걸려서 주어가 하나 더 있죠. 런칭. 우리 뭐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하죠. 그래서 뭘 런칭했는데 research program 어떤 연구 프로그램을 런칭한 거 착수했을 때 그럼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연구 프로그램에 착수를 하는 것은 are ensuring 이 ensure 이하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4번에 보면은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 국가들이 접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여기 new policy 앞에서 병렬 구조 3개 나왔어. 노란색 동그라미 ABC. 도쿄에서 워싱턴에 이르기까지의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이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차이나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랩실에서 그 다음에 전략적 어떤 지휘 본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전략적 지휘 본부에서도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연구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것 착수할 때는 그 국가가 어떤 새로운 메탈 희귀 금속에 대해서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are ensuring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해석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struggle은 어떤 싸움 또는 고군분투를 얘기하죠. 차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경쟁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struggle for minor metals 여기서 말하는 minor metal은 많이 없는 거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rare metal 이런 희귀금속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 희귀금속에 대한 struggle 고군분투는 경쟁은 is not imminent. imminent 하면은 지금 막 닥쳐올 듯한 임박한 여기 주석에도 나와 있죠. 닥쳐올 것 같은 위기가 아니야. 위기라고 해놓고 왜 위기가 아니야? It's already here. 벌써 와 있어. 닥쳐오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닥쳤어. It's already here. 여기에 있고 여기가 서술어 1번, 서술어 2번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쟁은 is shaping the relationship. 벌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countries. 국가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고 있대. As conflicts over other resources did in the past. 뭐가 뭐 했던 것처럼 오늘 as 접속사로 계속 많이 나오죠. 뭐뭐 했던 것처럼. 그러면 as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서술어 나올 거야. conflicts 갈등. 무엇을 둘러싼 갈등? 다른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그랬던 것처럼 in the past 과거에 다른 자원들 뭐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지금은 우리가 희귀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other resources 다른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은 이 희귀 금속에 대한 그 struggle 경쟁이나 고군분투는 벌써 국가들 간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 이번 지문 맞춰보겠습니다. 22강 3번입니다. 똑같이 페이지는 133쪽. 이번 글은 우리가 정의롭다 할 때 정의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justice라고 하죠. 근데 무슨 정의? 기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그래서 climate justice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글 자체가 되게 짜임새 있게 잘 쓰였고 이런 배경 지식을 활용한 문제가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지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할 때는 항상 1번 시작하기 전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대충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겠구나 하면서 전체적 파악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독해하면서 단어를 같이 볼게요. 먼저 1번 전까지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어떤 기후 변화의 어떤 효과는, 영향은, 기후의 영향 정도로 하면 되겠네. 기후 변화의 영향은 어디에 떨어지는데, 여기에 for, upon까지 계속 요거 같이 묶어서 해석해주면 되겠지. 이거 동사로 upon 의미 살려서 뭐뭐 위에 떨어지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되고 다른 뜻으로는 엄습하다 또는 닥쳐오다. 다시 기후 변화의 어떤 영향은 가장 most heavily 가장 심각하게 닥쳐올 거야. 엄습할 거야. 어디에? The poor of the world.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형용사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박스 안에 무슨 내용 들어가 있는지 봅시다. While the richer countries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는 반면에라고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방금 우리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잘 사는 나라 나오니까 뭔가 비교할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은 반면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볼게. 부유한 나라들은 뭐 할 수 있는데 may have 가지고 있을 수 있지. The economic resources 어떤 경제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To adapt to 여기서 adapt 동사로 적응하다죠. 적응하다. To adapt to many of effects of climate change. 우리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이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많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economic resource를 부유한 국가들은 들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에 반해 자 전치사구는 묶어서 일단 묶어주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without significant aid 아주 상당한 이런 aid 원조 도움 없이는 아까 richer countries랑 반대되는 주어가 나왔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은 will be unable to 할 수 없을 거야. 뭐 할 수 없을 건데 implement 할 수 없을 거야. implement 뜻은 시행 또는 실행하다. 무엇을 실행할 수 없는데 preventive measures 어떤 예방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거야. Especially those that rely on newest technology. 그런 예방적 조치는 조치인데 그 조치는 어떤 조치인데 특히 이 those는 이 예방적 조치로 받으면 되겠죠. Rely on the newest 가장 최신의 기술에 의존하는 그런 예방적인 조치 못할 거야. 왜냐면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박스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두 개가 대비되는 것. 어떤 상황에 기후 변화가 닥쳐왔을 때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에서는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후 변화의 효과가 기후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얘기를 했지. 자, regions. 그래서 여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까?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 거야 라는 이 사람의 요지를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지역은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냐면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들은 직면할 수 있지. 심각한 compromised food production and water shortage 하면은 여기서 compromise 단어 하나 보고 갈까? compromise 옆에다가 하나 씁시다.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단어 뜻이 좀 다양해. 원래 명사로는 어떤 타협, 절충으로 많이 나오는데 동사로 나왔을 때는 타협하다 또는 양보하다가 되겠지. 그런데 오늘 쓰인 뜻은 세 번째 뜻이야. 무엇을 손상시키다.
훼손하다 또는 위태롭게 하다. 오늘은 이 뜻으로 쓰였어. 근데 거기에다가 ed가 붙었어. 그러면 손상시키다가 아니고 손상된, 훼손된, 위태로워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럼 다시 옆으로 가가지고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들은 심각한 무엇에 직면할 수 있는데 뭐 훼손된, 손상된, 위태로운 음식 생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막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었어. 그래서 이 음식 생산이 안 될 수 있었어. 또 water shortage, 물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겪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while은 반면 또는 한편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지. 꼭 두 개가 while 앞뒤가 완전하게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1반은 이런데 1반이 이러고 있는 한편 2반은 이러고 있고 2반이 이러고 있는 한편 3반은 이러고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프리카가 이런 거를 겪을 때 coastal areas in Southeast and Southeast Asia 하면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해안가는 무엇을 또 겪을 수 있는데 will be at great risk. 뭔가 분위기 안 좋다 그치? 위험을 겪을 수도 있네. flooding. 홍수를 겪을 수도 있어.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서는 자기가 가난한 나라 영향을 크게 겪을 수 있다며.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시를 들었어. 아프리카와 이런 해안 지역의 예시를 들었어. 조금 더 예시를 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 이런 열대 라틴 아메리카는 또 다른 지역을 얘기해. 부유한 국가는 아닌 것 같아. 얘네는 will see damage를 입을 수도 있어. to forest and agriculture areas. 이런 농경지에 훼손을 입을 수도 있네. 뭐 때문에? 기후가 다 말라붙어서. 그리고 또 그러는 한편 전치사고 묶어볼게. South America 안에서는 지금 주어가 and로 걸려서 좀 길어요. Changes in precipitation pattern, 강우 패턴의 변화와 and 또 어떤 것, 소멸, disappearance, 뭐가 사라졌대. 무엇의? of glaciers, 빙하의 소멸은 will significantly affect,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네. 영향을 미칠 수 있네. 무엇에? water availability. availability 하면 이용 가능성.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나라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게 아까 1번 우리 요지에서 했던 거를 부연하는 예시들이 쭉 나오고 있지. 그 다음을 보면은 이것이라는 게 언급이 돼. 그럼 항상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찾아봐야 돼. 이것은 제기하는데 우리 지금 주제인 키워드인 기후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대. 못 사는 나라가 이런 A, B, C, D 이렇게 다양한 예시들에서 언급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 이거 자체가 기후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닌 것 같아. 중간에 약간 공백이 있는 것 같아. 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 박스 한번 넣어볼게. 박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 해석했으니까 빠르게 보고 가면은 부유한 나라들은 이렇게 고생 안 한단 말이야. 왜? 얘네들은 뭘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자원이 있거든. 그런 거에 반해서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이러한 예방적 조치, 심지어 이런 거는 어디에 기대는 최신 기술이 제공하는 이런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단 말이지. 도움 없이는. 그래서 이 내용이 중간에 들어오면 좋겠죠. 그리고 이 this는 이 박스 내용 전체를 언급하면 되겠지. 이렇게 위에서 예시에서 어려운 점이 많아.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힘들어.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누구는 극복할 수 있고 누구는 극복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박스에 나오니까 그거를 this로 받아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3번 이후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이것은
기후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어. 무엇과 관련하여? In relation to the impact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의 영향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대. 근데 이런 힘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데? On environmental policy on global scale. 세계적인 규모, 전 세계적인 규모의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어. 방금 this로 시작한 이 문장은 그러면 이 네 번째로 뭐에 대한 문장이겠어? 하나 옆에 써볼까? 여기서는 우리 기후 정의란 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 라면서 기후 정의를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지. 그럼 나머지 5번째, 6번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The concept이라는 거는 개념이지.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키워드 나왔지. 기후 정의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is a term 용어인데 언제 사용되는 용어냐면 for framing global warming 하면 global warming을 지구 온난화를 무엇으로 보는 frame A as B 이 global warming을 뭐로 보는 거야? 어떤 문제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Ethical and political issue. 이거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냥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환경적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환경적이기보다는 좀 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하려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자, rather than one 그것은 어떤 건데? It's purely environmental or physical in nature. In nature 하면 본질적으로 완전 환경적이거나 물리적이라는 것보다는 무엇으로 본다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5번은 기후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자, 마지막 문장 볼게. The principles 나오는 거 보니까 6번은 기후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글이 끝날 거야. The principles of climate justice 자꾸 키워드는 반복되지요. 그래서 기후 정의의 원칙은 imply 의미해, 내포해, 암시해. 이러한 원칙은 무엇을 품고 있냐면 unequitable sharing 무엇을 공평한 sharing 분배죠. 공평한 분배를 의미해. both 나왔지. 무엇과 무엇에 있어서 both of the burdens of climate change. A는 이게 될 거고 기후 변화의 부담 그리고 B는 뭐지?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무엇을 개발하는데? Policy responses 하면 정책적인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이 환경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어떻게 대응할 건데 그런 거를 개발하는 당연히 비용이 들지. 그래서 다시 burdens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부담과 cost of developing policy responses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비용 이 두 개 both 양쪽을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1, 2, 3번 한꺼번에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